가나다 예술에 대한 견해를 비교할 서술하시오지.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 일단 제시문 가는 예술, 즉 미적 가치죠. 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품성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좋은 예술이고, 어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나쁜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얘를 높여주는 수단이자 도구이죠. 라는 게 제시문 가였어. 제시문 나와도 좀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는 불온시가 나와. 김수정 시인의 불온시야. 불온시는 뭐야? 현실 참여적인 시죠. 그래서 희생과 투쟁의 시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펼쳤을 때 사회가 발전한다. 그래서 발전한다는 맥락은 사회의 자유를 높이고 억압을 줄인다. 이걸 이제 김수영 시인이 표현하기를, 이제 제시문에서 표현하기를 영광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좋은 거야.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실 발전, 자유의 수호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는, 즉 불온시가 아니고 그냥 순수시는 별로 안 좋은 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논쟁이라고 했죠. 김수영과 이어령이 순수 참여시 논쟁이라고 했죠. 서로 싸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제시문 다는 얘네들과 좀 이제 맥락이 달랐어. 어땠냐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다른 외부의 목적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거는 얘네 두 개가 모두 수단적 가치였거든. 근데 그것과 차별이 되는 사실 2대1 분류가 있었다. 라는 걸 사실 찾아주는 게 대학교 교수님이 가장 원하던 그런 쟁점이었어. 여러분들 다 채점 기준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죠. 다 거기 나와 있었죠. 이걸 찾는 게 중요했고, 그럼 예술은 그러면 기능이 없냐? 처음에는 제시문 다에서는 아무런 기능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체적인 기능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 영혼의 교화, 정신 교화. 다른 말로는 이제 미적 경험. 다른 말로는 황홀경이죠. 그걸 경험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예술의 자체적인 기능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대비를 할 수 있었고, 기능이죠. 두 번째로는 요거죠. 이게 이제 목적이냐, 아니면 수단이냐. 요거 가지고도 할 수 있었고. 다른 쟁점을 잡은 친구는 이제 예술과 다른 가치가 어떤, 예술과 관련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여기는 도덕이다. 여기는 이제 사회 자유다. 사회 정의다. 혹은 여기는 외부 가치와 무관하다. 무관하다. 요걸로 이제 잡은 친구도 있고,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검토할 건데요. 쌤이 미리 얘기하자면 떨어진 글이에요. 엄청 못 썼어요. 이 친구가 이제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부족하냐? 근데 거의 그렇게 보이는 글이야. 그래서 이제 어디가 좀 틀렸는지, 아쉬웠는지를 보고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읽어보세요. 5분 정도 드릴게요. 잘 찾아지나요? 틀린 게? 틀린 게 엄청 많아. 그거를 좀 미리 감지를 하셨길 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시문들은 모두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하면은 첫 문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화제 설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쟁점을 소개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즉 그런 데도 좋고 뭐 그러나도 좋고 뭐 괜찮습니다. 예술의 역할과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예술의 역할과, 그치? 채점자의 인식을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야. 내가 첫 번째 쟁점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방법이네. 그치?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봐봐. 역할과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죠.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이런 관계야. 그렇지. 그러면은 제시문 가에서 나오는, 나에서 나오는, 가에서 나오는 요 항들이 다 이 관계여야 돼. 그치? 이거 확인했니?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가 아니잖아? 그럼 탈락이야. 그치?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아니게 나오죠? 한번 봐야 돼, 이제. 먼저 제시문 가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도덕성 향상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단순 실수 같아서 그냥 우리가 이는 붙여주자고. 도덕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역할이 뭐냐? 도덕성 향상이다. 역할로서 이제 이해될 수 있느냐? 맞아요. 우리가 이제 기능이라 불렀던 게 사실은 역할이라 불러도 그게 그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도덕성, 여기는 사회 정의, 여기는 이제 항월경이나 미적 경험이 이제 올 것 같아. 그게 와야 되죠. 상술이야. 여기 도덕성 향상에 대한 거. 그럼 건전한 음악을 향유하는 것이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잘 썼는가 하면은, 봐봐. 이게 잘 썼는가 우리가 어떻게 검토하는 거냐면은, 예술의 역할이잖아. 그럼 예술이, 봐봐. 예술이, 여기 도덕성 향상이지. 이게 PQ야. 요 P면 Q이다가 반복이 되면 돼. 그게 이제 상술에 들어올 그래서 적합한 내용이거든. 그럼 예술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반복했는지 보는 건데, 음악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도덕성 향상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면 되거든.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검토한 거야.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건전한 음악, 요게 P야. 그치? 건전한 음악을 향유하는 것, 요게 P고요.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 요게 Q죠. 잘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좋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와야 돼. 여기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었다. 혹은 이런 역할은 이런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이게 나와야 돼. 보자. 가는 이러한 예술이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한다.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일단 추구함으로써야. 으로써 화살표 꺼봐. 그러니까 으로써라는 연결 표지 자체가 사실은 이제 PQ 관계 형성하죠. 게다가 이제 수단과 목적 관계를 형성한단 말이야. 이제 수단과 목적 관계를 형성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게 조화시키는 게 방법이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으면은, 뭐 나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어때? 괜찮아? 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방법이야. 그러면 도덕성이 향상돼. 어때? 괜찮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나름이야. 뭐, 그치? 잘 조화시키면 도덕성 향상되고, 잘 조화가 안 되면 도덕성 향상이 안 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탈락 안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상술 봐야지. 두 가치를 불가분의 관계로 봐서 예술을 윤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두 가치를 불가분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로 나왔죠? 이게 아마 조화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불가분의 관계로 봐서 뭐 조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 예술을 윤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여긴다. 뭐 관계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뭐 조화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볼 여지가 없진 않아. 엄청 유려하다기보단 나름 오케이. 오케이 점점점이지. 이거 깎아야 돼 말아야 돼? 맞나? 나름 인정할 수 있는 맥락은 있는데 요 정도야. 이 정도로 넘어가면 아직 탈락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더 훌륭하게 쓰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 다음으로 나는 예술로서 현실적 어업을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 로서 나오죠. 로서에다 화살표 그리세요. 오른쪽으로. 로서 자체가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PQ를 형성합니다. 로서 자체가. 그럼 이제 Q가 뭐냐면 현실적 억압을 돌파해야 된다. 그게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 억압을 돌파한다는 게 억압을 낮춘다는 거고, 그게 사회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치, 뭐, 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
그지? 요거. 그지? 이해되죠? 맞습니다. 그럼 상수를 봐야지. 이른바 브론시를 창작함으로써, 의로써 나오죠? 브론시 창작이 이제, 일단 요 P였고, 우리 요 얘기를 이제 또 하면 돼. 어디야? 의로써 사회적 자유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뭐 괜찮은데요? 억압을 줄인다는 게 자유를 높인다는 거니까 인정이야. 이것도 인정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이러한 브론시는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라네요. 이러한 브론시는, 그러니까 앞에 브론시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요? 지금 보니까 이거 다음 문장이 한 문장 나오고 끝나죠. 그럼 아마 이제 요 쟁점 B에 대한 핵상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자리야. 그치? 그럼 역할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 그냥 브론시는 어떤 내용인지를 얘기하네. 그게 이제 방법이야?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방법에 대한 결론적인 그 정리라고 볼 수 있을까? 하면은 핀트가 안 맞아. 그래서 옆에 씁니다. 방법을 써야지라고 씁니다. 방법을 써야지. 여기서부터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지? 방법이 안 나는데? 이게 방법이야? 세상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현된다. 뭐뭐 함으로써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점이 좀 형식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상수를 보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시를 통해 능동적으로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시를 통해 불온시죠. 불온시. 사실은 불온시가 방법일 거야. 불온시를 창작하는 거. 글을 펼치는 거. 편찬하는 거. 이게 방법일 텐데 이걸 위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지는 게 생겨. 왜냐면 얘를 불온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도 불온시 얘기를 잔뜩 했단 말이야. 얘랑 또 내용적으로 겹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이 친구가 여기다 브론시 얘기 좀 많이 해놨어요. 여기서 브론시 얘기를 역할로서 그러니까 방법으로서 얘기를 하자니 그것도 좀 애매했고 겹치니까. 그렇다고 이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쾌하게 방법이라고 했더니 색이 안 나왔고 상수를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고 이러니까 지금 여기가 많이 이상한 거지. 사실상 요 관계에서 요 녀석을 좀 애매한 쟁점으로 잡은 게 사실은 패착이야. 그 친구가 얘를 다른 걸로 잡았어야 돼. 이게 요 화살표 관계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그 의도상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얘네가 두 개가 최대한 안 겹치는 걸로 잡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 친구는 연결성이 조금 이제 욕심을 부린 것 같아. 그러다가 조금 애매한 걸 잡았어요. 참고로 우리가 그 다음번 첨삭도 하나 또 볼 건데 다른 문제로 그것도 같은 친구의 글이거든요. 이 친구가 거기서는 쟁점을 잘 잡았어. 그래가지고 점수는 많이 달라. 느낌도 많이 달라. 이 친구가 근데 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내용적 쟁점 설정이 약간 이제 삐끗한 것 때문에 이쯤 볼 때 우리가 이건 탈락이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실력도 이제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우리가 쟁점 설정을 이거 두 개가 명쾌하게 구분되는 걸로 잡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좀 더 보자고. 넘어가서 반면에 다는 예술을 도덕적이라거나 윤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같은 말 아닌가? 그래서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빼주세요. 왜냐면 지금 핵이잖아. 상술도 아니고. 사실 상술이어도 이거 두 개 다 들어가는 건 별로야. 다른 맥락으로 써주거나 하는 게 낫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는 상술에서도 별로인데 핵이 들어가니까 더 별로죠.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라네요. 어때? 괜찮아? 이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걸 봐야 되니? 역할이야. 그 앞에 역할 써줬잖아, 실제로. 그래서 역할 써줬지. 그럼 여기 뭐야? 역할이 뭔데? 이거야. 미적 경험, 정신교, 항우경. 그러니까 역할이 없는 게 아니야. 역할이 있잖아. 그걸 얘기해주면 되는데 얘 뭐라 그랬어?
예술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이 탈가치적이라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게 무슨 역할이야? 역할 아니잖아. 그러니까 망한 거야. 여기서 역할이 안 나왔어. 전혀 다른 게 나왔어. 이 순간 우리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체계성이 깨진 거야. 체계성 깨짐이를 쓰세요. 이 문장에다가 체계성 이제 깨짐. 사실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체계성이거든. 체계성이 뭐야? 체계성이 뭐긴 뭐야? 이거지. 자기가 설정한 쟁점에 대한 핵상을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한 쟁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면 돼. 그걸 지키는 게 체계성인데, 그게 이제 안 맞으니까 큰일 났죠. 이 친구는 그래서 쌤이 생각할 때는 이 표를 안 그린 것 같아. 이거 안 그린 것 같아. 자기가 여기 역할이라고 해놓고 방법이라고 해놨으면은 이러나 저러나 역할 비스무리하게라도 써줬어야 돼. 근데 지금은 전혀 역할로 보이잖아. 뭘로 봐도.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자기가 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탈가치성을 그냥 떠올라서 마치 요약을 하듯이 적은 것 같아요. 안 되죠? 이제 원칙을 안 지킨 거지. 이제 표를 당연히 그려놓고, 표를 보면서 구슬로 글 쓰기도 하고, 표를 보면서 글도 써야죠. 이 원칙을 안 지킨,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상수를 보자. 예술은 그 자체로서의 미적 가치만을 가질 뿐, 예술에 대해 선악 판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너무 재밌는 거는 이게 자체적인 핵상 관계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한 이 바로 앞문장, 핵심 문장에 대한 상수는 썼어. 그러니까 탈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게 역할이 아닐 뿐인 거야. 많이 아쉽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러한 예술은 경험을 정서적으로 활용하여 감상자를 황홀경의 상태로 이끈다. 이게 뭐야? 아니, 황홀경이 왜 여기 나와? 황홀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황홀경이 나와요. 많이 꼬인 거지. 야, 애초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 친구의 머릿속에서 지금 역할이랑 방법이 너무 비슷한 거야, 사실.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 역할, 방법. 여기 황홀경 쓰고, 여기도 황홀경이 나와야 될 자리야. 사실 꼬인 거지. 애초에 얘를 잘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생각을 할 때 아마 방법 자리에다 황홀경 생각하니까 여기다 뭘 쓸지 애매했던 거야. 그래서 딴 얘기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쉽다. 쟁점 두 개를 겹치게 잡으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죠. 보자, 그럼. 다는 예술이 이 같은 방식으로 미적 감각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개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황홀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개화시킨다. 역시나 이제 아셨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쟁점 우리가 처음 볼 때 형식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 왜 내용을 검토 안 했으니까. 읽어보니까 읽어볼수록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세 개가 연달아서 좀 안 맞는 게 나았구나. 그래서 쟁점 설정이 많이 아쉬웠다. 넘어갈 건데 뒤로 조금 넘어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연세대에서 분석했던 또 예술적 성취에 대한 가나다 논지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같은 학생의 글이야. 근데 요번에는 쟁점 설정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럼 또 이제 다른 글이 나왔어. 요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검토를 할 거예요. 요건 뭐 제시문 내용 혹시 기억 안 날까? 어떠니? 기억나니? 제시문 내용? 기억나요? 기억나지? 안 나면 쌤이 복습해 주려고 했었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쌤이 이제 같이 설명하면서 검토해 주도록 할게요. 5분 정도 들 테니까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제 우리 같이 볼까요? 읽어볼게. 각 제시문들은 예술적 성취에 대해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예술적 성취에 들어가고요. 내용도 맞죠? 논제에서 알려준 거니까. 논제에서 알려준 이런 화제 키워드를 우리 그대로 가져오면 돼. 선생님 이 단어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위에 논제 예술적 성취라고 보이지? 예술적 성취라고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보이거든. 다음 페이지에 논제 예술적 성취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화제라고 쓰고
화제라고 쓰고 밑에다 이렇게 필기를 할 겁니다. 화제의 키워드, 논제 키워드, 논제 화제라고 쓰고 의 키워드를 그대로 써도 된다 라고 메모하세요. 논제에 써있는 키워드는 그대로 써도 돼요. 논제에 써있는 키워드는 그대로 써도 돼. 가져와도 돼. 잘 쓴 거고요. 이제 그런데 하면서 그런데부터가 이제 쟁점 소개죠. 예술적 성취의 기준과 여기 기준인 거예요. 성취 기준과 그에 이르기 위한 조건. 이거네. 사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읽어보면 수준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성취 기준이 성취 수준 비슷한 얘기고 여기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 뭐다 라고 설정했으니까 뭐 무난하게 잘 쟁점 설정한 것으로 보이죠. 아까랑 다르게 겹치는 걸로 적지도 않았고요.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예술적 성취의 기준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가 이다 라고 했어. 근데 이거 따옴표를 쳐서 적었단 말이야. 이거 괜찮을까? 따옴표 쳐서 가져오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다. 좋아하진 않겠죠. 그치? 좋아하진 않아. 일단은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따옴표 사용은 우리 논술문에서 상당히 자제해야 돼. 빈 공간에 이제 아래쪽에 쓰세요. 뭐라 쓰냐면은 따옴표는 매우 제한적으로 만 사용한다. 라고 쓰세요. 느낌표. 따옴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한다. 이제 언제 쓰냐? 따옴표는 가급적 쓰지 말라는 뜻이야. 근데 언제 쓰냐? 첫 번째. 논제나 제시문에서 따옴표가 사용된 경우야. 이 경우에 우리가 따라 쓸 수 있어요. 논제나 제시문에서 특정 단어에 따옴표가 쓰여 있어. 그걸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괜찮아? 얼마나 힘들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논제나 제시문에서 특정 단어에 따옴표를 안 썼어. 우리가 쓴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얘네가 썼을 때는, 교수가 썼을 때 우리 따라 쓸 수 있어. 아닌 경우 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설명 좀 해줄게. 근데 우리 평소에 글쓰기에 따옴표 쓰잖아. 자유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 자유가 필요하다. 할 때 우리가 뭐 인스타에 글을 쓰거나 페북에 쓰거나 기타 등등 평소 글 쓸 때 쓸 수 있단 말이지. 강조의 의미로 쓰잖아. 근데 이거는 따옴표의 공식적인 기능이 아니야. 공식적 기능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약간 뭐랄까 그 대중적으로 통하는 야매야. 이 기능이 그래요. 오케이?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글쓰기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그 공적인 글쓰기 룰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너무 딱딱한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쓸 수 있는 그런 용법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식적인 용법이 뭔데요? 공식적인 용법은 뭐냐면 2번이야. 뭐냐면은 해당 단어를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야. 해당 단어를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단어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야. 예를 들면 자유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했어. 근데 우리가 따옴표로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맥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속뜻은 자유가 없다는 뜻이야. 말 그대로 이제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뜻에서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쓰는 그런 반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가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옴표를 쓰는 거야. 이게 공식적인 용법이야. 오케이? 선생님 근데 논술에서 이런 경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없어요. 논술에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용법으로 맞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다.
이거 비꼬거나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명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용법의 경우는 쓸 수는 있지만 권장되진 않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잘 안 쓰는 거야. 그럼 맘 놓고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다? 이 경우야. 문제나 제시문에서 그 단어에 따옴표가 이미 있으면은 그걸 따라 쓰는 것만 가능하다. 나머지는 쓰지 않는다. 이해됐죠? 언젠가 한 번에 진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었기 때문에 쌤이 여기서 정리를 했고요. 넘어가세요. 일단은 그럼 여기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여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부라고 이제 옆에 쓰세요. 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여부가 뭐예요? 동그라미 X. 그게 여부야. 여부라는 단어를 쓰면은 명사화를 시킬 수가 있어. 뭐뭐 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뭔 말인지 알죠? 여부라는 말을 사용해서 명사화 시키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우는 줄타기 공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한다 라고 하죠. 결국 여기다 쓴 성취 수준이 대중공연이야. 대중공연자의 수준, 전문 공연자의 수준. 이 성취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이 여기를 목표로 훈련에 매진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야. 봐봐.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까? 제시문가의 운은 대중공연자의 성취 수준을 달성했다. 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지. 운은 아빠한테, 헌호인한테 공연하고 싶다고 쫄랐는데 2번이나 퇴짜 맞았습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매진한다는 괜찮아요. 근데 마치 달성했다는 식으로 쓰면 틀린 거니까 조심해야 돼. 그럼 이제 넘어가서 여기서 보이듯 가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으로 훈련을 제시한다. 여기서 따옴표를 빼라는 거야. 훈련에서 따옴표 빼세요. 조건은 훈련이야. 훈련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이 내용도 맞고요. 헌어이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그에 상응하는 운의 노력이 결합하여 주강대로서 공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헌어이는 그렇게 봅니다. 헌어이는 훈련을 충분히 하면 운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럴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헌어인이 운한테 훈련을 시키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훈련을 시키면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들이랑 조금 다르게 썼는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포인트를 썼기 때문에 잘 썼습니다. 잘 썼어. 넘어가서 다음으로 나에서는 가와 달리 역사적 위인이 되는 것을 예술적 성취라고 본다 라고 하는데요. 역사적 위인, 일단 역사적 위인 수준이라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도 확인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예시를 들어뒀죠. 근데 아쉬운 게 지금 이 친구처럼 쓰면은 이게 너무 모호한 말이야. 다시 읽어볼게. 나에서는 가와 달리 역사적 위인이 되는 것을 예술적 성취라고 본다. 아니 그럼 역사적 위인이 안중근도 있는데? 그지? 안중근 되면 예술적 성취를 이룬 거야? 아니잖아. 역사적 위인 되면 다 예술적 성취를 이룬 거냐고. 그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이렇게 써줘야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수준의 예술가. 뭐 이렇게 써줘야지 이게 납득이 되지. 그냥 역사적 위인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써놓으면은 안 돼. 너무 넓게 써놓은 거야. 그럼 문제가 되겠죠? 조심해야 돼. 넘어가서. 상술 나오는 호메로스와 빌란트처럼 문학사의 이름이 남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약간 구어체적으로 쓰긴 했는데 나름 뭐 내용 자체는 이해합니다. 괜찮고요. 또한 이러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조건에서도 가와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이 문장 전체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여기 중간에 밑줄 그는 데 있어. 어디냐면은 375자 거기 있는 또한부터야. 성취를 이루기 위한 조건에서도 가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죠? 핵이 나올 자리야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그 차이가 뭔지를 설명해 주면 돼. 바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냥 차이를 보인다고만 한 거야. 그 말은 필요가 없어. 이 친구는 이미 1문단에서 조건상의 가나다 차이가 있다는 말을 이미 했어. 근데 여기 와서 그 말을 또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불필요합니다. 이거 날려주세요. 날려주세요. 차이를 보인다 날려주세요. 뒤에 보니까 나는 예술적 성취에 있어 재능 이제 다운표 빼주면 되고 필수적 요소로 여긴다. 이게 재능이죠. 처음부터 이게 나왔으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얘가 나왔으면 되고 얘가 핵이죠. 나가 상정하는 재능이란 자연이 인간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갖지 못한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탁월한 천재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맞아. 맞아. 재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야. 천부적 재능이어서 이게 이제 자연이 직접 부여해야만 하는 수준의, 흔히 말 DNA가 다른 그런 수준의 재능이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나름 괜찮습니다. 잘 썼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죠? 따라서 라고 부연설은 또 나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죽고 나면은 다음 세대의 천재가 나타나게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도 괜찮네요. 부연설은 좀 길어지는데 길어져야 돼. 지금 천자잖아. 이 친구가 이거를 결국에는 950자 라인까지 썼기 때문에 오케이야. 근데 사실 앞에서는 핵상 정도로 한 문장 정도씩만 부연을 해놨거든요. 사실 이게 위험한 거지. 지금 얘처럼 좀 부연 두 문장 정도 나오는 게 더 적합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나와 마찬가지로 예술적 성취의 기준을 역사적 위인이 되는 것으로 본다. 나와 마찬가지로라고 한 거는 괜찮아요. 같은 맥락이었으니까. 부연을 보니까 모차르트 수준의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것을 예술의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잘 썼고요, 무난하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얘가 메인 쟁점이야, 사실은. 얘는 할 말이 많았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야. 쟁점을 두 개 잡아서 글을 쓴다고 하여 여기를 1대1로 분량 배분할 필요는 없어. 얘가 메인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메인이고 얘가 서브란 말이야. 메인을 많이 쓰는 거야. 할 말이 많은 부분이니까. 얘는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으면 짧게 쓰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야. 아무 상관없어. 다만 이건 조심해야지. 가나다의 분량 비중이 너무 다르면 안 돼. 얘네들은 가급적 1대1을 지향하는데 뭐 칼같이 맞출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한쪽이 너무 많고 여기가 너무 부실하다. 그건 안 되겠지. 그치? 하지만 요 두 개는 괜찮아요. 요 두 개는 괜찮아. 그래서 메인을 많이 쓰고 서브를 조금 쓰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성취를 이뤄내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는 앞서 제시된 훈련 재능에 더해 환경 또한 갖춰야 하는 것으로 본다. 사실 되게 고급스럽게 잘 썼거든. 앞에 훈련과 재능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훈련이란 재능에다가 더해서 환경도 있다 라고 합니다. 센스 있죠? 앞에 두 개와의 관계, 앞에 두 개와의 내용을 대비시켜서 얘는 이거 두 개 받고 하나 더 라고 쓴 거야. 잘 썼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올 상수를 포괄하면 되거든. 상수를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 봐봐. 어린 시절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관심을 얻고자 음악을 시작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 나오죠. 1번이야. 관심. 맞아. 관심과 사랑 이제 나와야 됐어, 이거. 두 번째로는 아버지로부터 꾸준한 심화 교육을 통해, 그치, 교육 나오죠? 훈련을 받았다. 훈련했다는 거는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쵸? 재능도 있었다. 4번은 재능이야. 재능도 있었다. 음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음악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에게서 강렬한 쾌감을, 성취감을 선사했다. 이거 자세죠. 자세가 좋았어. 음악을 사랑하는 자세가 있었어. 이에 더해 가족이 사회적 위기에 놓인 상황은 오히려 그를 음악의 길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상황이야. 가족의 사회적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6개 다 나왔어요. 6개 맞았거든요. 그럼 봐봐. 중요한 얘기야. 잘 보세요. 훈련,
훈련 나오지? 훈련. 여기 있어. 노력이죠. 여기. 오케이. 재능이야. 재능이 어디 있어? 여기야. 그치? 환경이야. 여기 두 개 다 환경이라 했잖아. 환경. 이거 환경이지. 그치? 또 환경 어디 있어? 이건 뭐야? 아버지의 관심이었거든? 봐봐.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부모는 넓게 보면 교육 환경 속에 포함됩니다. 오케이. 부모도 환경이지, 아이한테는. 얘는 뭐야? 교육도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얘도 환경이다. 좋습니다. 환경이 아니야. 환경이야. 그건 뭐야? 훈련이야? 아니야. 재능이야? 아니야. 자세는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자세 동그라미 치고요. 핵에 포함이 안 된다. 쓰세요. 자세는 핵에 포함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핵에 자세까지 써야지. 환경 더하기 자세까지 얘기하지. 그래야지 가장 좋은 글이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거의 실수가 잘 없었고 자잘한 실수들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 마지막 대목에서는 이제 그 핵이 상수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했던 그런 삐져나가는 게 하나 있었던 그런 대목이 있어서 조금 점수가 깎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대평가적으로는 매우 높은 상위권 점수를 받는 건 물론이고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이 정도 썼다면 붙는 정도의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합격자라고 해서 완벽한 글은 원래 아니에요. 아쉬운 글 쓰고도 붙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너무너무 고생했고 오늘 비교 마지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잠시 뒤에 연습을 좀 더 할 겁니다. 고생했어요.